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기보다 잠시 곁에 앉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2장 흔들릴 때 나를 지키기 1.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을 어떤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슬프면 흔들리는 사람, 불안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 말들 속에는 견디는 힘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약점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듯 마음도 힘들 때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무시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면서도 웃고 불안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눌러둔 감정은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예민함, 무기력, 분노, 갑작스러운 눈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뒤늦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감정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슬픔은 지금은 쉬어야 해요 라는 신호고, 분노는 뭔가 나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경고이며, 불안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졌어요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감정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커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한번 터지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 놓을 때 더 커지고 인정할 때 작아집니다. 감정은 느껴지는 만큼만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혼란 속에서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조용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듣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2. 불안을 다루는 부드러운 시선. 많은 사람은 불안을 없애야 하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부끄러운 감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불안은 마음이 상황을 빠르게 감지한다는 신호, 즉 높은 감수성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몸이 움찔하는 것처럼 불안도 마음을 지키기 위한 초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그 경보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울릴 때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지면서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대비하려고 할 때 불안은 피로로 변합니다. 상담에서 여러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불안해요. 하지만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불안은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사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애씀입니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불안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다루는 첫걸음은 불안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몰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에 저항할수록 더 커지고 불안을 억누를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불안에게 부드러운 말을 걸면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 지금 내가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구나. 이 말은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불안에 압도되지 않게 해줍니다. 불안을 다루는 핵심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거나 마음이 너무 과한 책임을 짊어졌거나 혹은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흔들렸거나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시 안정적인 자리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 속에서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3. 우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우울하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루가 이전보다 더 무겁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느려집니다.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대답할 힘이 없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복잡한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그 텅 빔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마음, 이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약해졌을까? 하지만 우울은 나약함이 아니라 소진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감당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울할 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기운을 내려고 애쓰는 것도, 억지로 자신을 다잡는 것도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는 잠시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습은 뭘 해야 하는 나가 아니라 지금 상태의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울은 더는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려는 마음의 신호가 됩니다. 우울 속에서는 아주 작은 일도 부담스럽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잠깐 외출하는 것, 밥을 챙겨 먹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울을 이겨내는 것은 큰 용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걸어가는 것,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것, 잠시 바람을 맞기 위해 문 밖에 서 보는 것, 이런 작고 느린 움직임이 우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거움은 언젠가 당신이 너무 오래 조용히 버텨왔다는 깊은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 흔적을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지금의 나 이대로도 괜찮아. 조금 늦어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 그 말 하나가 우울 속의 나를 다시 이끌어주는 첫 번째 손길이 될 것입니다. 4.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 만들기.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떠올립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식단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일상을 확 바꿔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입니다. 그 작은 습관은 삶을 한순간에 바꾸진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목표보다 작은 반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운동보다 아침에 3번 깊게 숨 쉬는 것, 긴 명상보다 밤에 불 끄기 전 1분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완벽한 일기보다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 한 문장 쓰기, 이런 작은 반복들이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옵니다. 작은 습관의 목적은 성장이나 성취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는 늘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늘 주어진 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쓰고 작은 습관보다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에게 제안한 첫 작은 습관은 하루에 10초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숨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초가 있으니까 하루가 조금만 덜 버거워졌어요. 작은 습관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아야 실패하지 않고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마음이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 때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가? 이 작은 습관은 나를 통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유지시켜주는 숨구멍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작은 습관 하나를 골라보세요. 아침 햇살을 보며 숨 한 번 들이쉬기. 물 한 잔을 마실 때 나를 위한 한 모금이라고 속삭이기. 하루의 끝에서 감사한 일 하나만 적기. 걷는 동안 10걸음만이라도 호흡 느끼기. 이 작은 습관들은 마음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마음은 잔잔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지나온 마음에게 작은 습관은 작은 회복의 징표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준 작은 행동들이 결국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5. 명상. 숨을 따라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지금 잠시 자세를 편안히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불안, 무기력, 이유 모를 피로, 그리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까지. 이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마음 한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돌려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당신 안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쌓여있던 긴장이 천천히 흘러나갑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 자체가 이미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꼈던 순간도, 우울 속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던 순간도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조금 더 살펴줘.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여 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큰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안정적인 나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할 때 마음 어딘가에서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일어납니다. 그 온기가 흩어져 있던 당신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쉴 때 마음의 긴장을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